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가장 돋보이는 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뭐랄까요? 성과를 내신 유일한 인사청문위원 주광덕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저도 그렇게 할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 그러다 예.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예, 이제 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가요? 그리고 한 분은 인사청문회에 못 가고 이제 낙마하는 그렇죠.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죠. 예, 법무부 장관 후보 안경환 네, 전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주광덕 의원님의 활약 덕분에 청문회에 오르지도 못하고 이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주 의원님이 이제 안 후보자의 어떤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어떤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 인사청문 요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니 국회는 인사청문을 해 주십시오라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옵니다. 그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 두께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는데 그곳에는 뭐 후보자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 등 많은 이제 자료들이 첨부되는데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안경환 전 후보자가 그 여성에 대한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여성관이 좀 균형 있지 않고 좀 독특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오르내려서 그 안경환 전 후보자의 저서를 그 몇 권 읽어봤습니다. 중요 사항만. 그랬더니 정말 여성관이 좀 독특하고 성평등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이제 갖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저희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 그 첨부되어 있는 안경환 후보자 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첨부돼서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적 등본을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3번 결혼을 한 걸로 돼 있고 그중에 첫 번째 결혼했던 것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그 해소된 사유가 혼인 무효 확인 심판 그것도 안경환 후보자가 피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혼인 무효 확인 심판에서 피고로 패소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8촌 이내에 친족과 결혼한 거 흔히 우리 근친혼이라 그러죠. 예. 아니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내용의 그 호적부에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를 한 것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보좌관한테 이거 긴급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그 사본을 그 서류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긴급 요청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좌관이 저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 판결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 의원님께서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이제 혼인 무효 그 판결을 이제 공개를 하시니까 소위 이제 문바라고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위 얘기하는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검찰에서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서 발표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해댔어요. 네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그 문재인 지지층으로 보이는 그런 네티즌들이 먼저 그 문자 공격을 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
민주당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이 그 SNS에 예. 이제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먼저 올립니다. 아, 마치 검찰 출신인 주광덕이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근무할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광덕이 비서관 하셨죠? 예, 이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가 참 궁금하다 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검사 출신이 검찰 고위직하고 미리 이 판결문을 빼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돼 있고 뭐 최순실 국정농단 그거에 연루돼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미리 이런 자료를 비밀리에 빼돌렸다가 이번에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음모를 먼저 제기하고 나니까 이 민주당 내지 문재인 지지층으로 보이는 그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동시에 이제 문자 공격을 합니다. 몇 통이나 받으셨어요? 제가 문자 공격이 한 13,000개 왔고요. 그다음에 문자 폭탄뿐 아니라 전화 폭탄. 네. 그러니까 안경환 전 후보가 그날 8시 40분에 후보 사퇴를 한다는 발표 이후에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 전화기를 아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폭탄뿐 아니라 전화 폭탄까지 온다. 또 이 문자 폭탄의 특이한 것이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해외 전화로. 전화 폭탄, 문자 폭탄 공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문자 폭탄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배후 조종자 헤드가 있다라고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 2시간 동안은 동일한 취지, 동일한 내용의 문자 폭탄이 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다가 한 2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서.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컨셉으로 또 문자 폭탄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5번 정도 그 내용이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너 개인 정보,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러면 민간인 사찰했다는 그 비난이 쫙 1-2시간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지금 교도소 김기춘 전 실장의 옆방 비어있다 글로 집어넣는다 해서 그러면 또 1시간 동안 그런 문자가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이 너무나 이게 잘못됐고 아예 자신이 임명하고 싶은 인사에 대해서는 아예 인사검증을 눈 감아버렸다. 아예 검증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제가 비난을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표를 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너 이제 조국 건드리면 진짜 그때는 가만두지 않는다. 너의 42년 전부터 앞으로 42년 동안 84년 동안 너의 신상 털기를 통해서 너를 우리 사회에서 매장하고 그런 이제 동일한 취지의 문자가 1-2시간씩 이렇게 변화하면서 하는 거 보면 이것은 이 전체에 문자 폭탄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조정하거나 그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제가 이번에 그런 강한 의심을 했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뭐 문자 폭탄이 아니고 문자 행동이다. 뭐 그러면서 정당화하던데 본인이 한번 당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그 의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상당히 독특한 개인적인 취향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정서하고는 반한다고 봅니다. 이제 문자 폭탄의 내용이 그야말로 어떤 선의의 경쟁이나 건전한 문제 제기, 국민적 의혹 제기라면은 그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 그리고 협박,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뭐 저 개인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형사 고소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전혀 허위 사실. 네. 뭐 예전에 어떤 같은 성씨의 국회의원이 문제의 스캔들이 있었던 게 그게 마치 제가 일으킨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 사실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정치 참여고 문자 행동인지 정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
혹시 바꾸셨어요? 그 저는 이후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바꾸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개설한 이 일에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분명히 법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고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아주 열심을 보여서 다른 의원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발견해서 결정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열정을 다한 활동인데 그로 인해서 일순간 한 열흘 정도 그런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굳이 바꾸고 싶지 않고 아무리 많은 문자 공격을 받더라도 제가 이걸 이겨내고 싶다는 또 그런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떠한 문자 폭탄이 있어도 의연하게 또 제가 한 일이 옳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은 제가 감수해 나가는 것이 또한 제가 걸어가야 할 야당 국회의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 얘기 잠깐만 더 하면 그 아들의 서울대 수시 입학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발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법적으로 뭐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 아직까지는 저는 뭐 확인이 안 되고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고소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제가 사실 안경환 아들 문제를 좀 더 그 전국의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의 그 여러 가지 원망 비난을 제가 잘 취합해서 아들 문제를 좀 더 그 문제 제기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후보자가 장관에서 낙마한 상태에서 바로 아들을 공격하는 것이 조금 인간적으로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자진해서 그 가족들이 결정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일 안경환 전 후보께서 저나 저희 그 진상조사단 국회의원들을 무슨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제가 그걸 안다면 저는 바로 그 안경환 전 후보 및 그 하나고등학교 교장 등 이 안경환 아들의 서울대 수시 입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 되는 그 내용을 제가 취합을 해서 제가 즉각 고소 내지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먼저 고소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해본 소리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나 너무 이 아들까지 제가 문제 삼는 과한 마음을 제가 오히려 덜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고 그 아들의 서울대 수시 입학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안경환 후보 측에서 저나 저희 야당 의원들의 그런 어떤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위법 행위로 보이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맞대응, 맞고소를 지금 하겠습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는 왠지 저쪽에서 고소를 하기를 기다려집니다.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진실이 더 밝혀지기 예,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제인가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네, 예. 그 보고서의 내용은 특히 자유한국당 측의 의견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부적격 의견을 부적격 소수 의견으로 네.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은 당연히 적격 의견이었을 거고 다른 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의견은 어떻게 달았나요? 거기도 뭐 이제 사실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의혹을 현실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명을 이제 이렇게 하자는 바라보는 의견.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하고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좀 물렁한 의견을 냈군요. 그러니까. 홍보되는데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안경환 전 후보자가 그 여성에 대한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여성관이 좀 균형 있지 않고 좀 독특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오르내려서 그 안경환 전 후보자의 저서를 그 몇 권 읽어봤습니다. 중요 사항만. 그랬더니 정말 여성관이 좀 독특하고 성평등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이제 갖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저희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 그 첨부돼 있는 안경환 후보자 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첨부돼서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재적 등본을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3번 결혼을 한 걸로 돼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결혼했던 것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그 해소된 사유가 혼인 무효 확인 심판 그것도 안경환 후보자가 피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혼인 무효 확인 심판에서 피고로 오르지도 못하고 이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주 의원님이 이제 안 후보자의 어떤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어떤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 인사청문 요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니 국회는 인사청문을 해 주십시오라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옵니다. 그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 두께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는데 그곳에는 뭐 후보자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 등 많은 이제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그 문재인 지지층으로 보이는 그런 네티즌들이 먼저 그 문자 공격을 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 민주당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이 그 SNS에 이제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먼저 올립니다. 마치 검찰 출신인 주광덕이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근무할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광덕이 비서관 하셨죠. 예, 이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가 참 궁금하다 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검사 출신이 검찰 고위직하고 미리 이 판결문을 빼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돼 있고 뭐 최순실 국정농단 그거에 연루돼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미리 이런 자료를 비밀리에 빼두고 패소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8촌 이내의 친족과 결혼한 거 흔히 우리 근친혼이라 그러죠. 아니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내용의 그 호적부에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를 한 것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보좌관한테 이거 긴급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그 사본을 그 서류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긴급 요청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좌관이 저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 판결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 의원님께서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이제 혼인 무효 그 판결을 이제 공개를 하시니까 소위 이제 문바라고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위 얘기하는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검찰에서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서 발표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해댔어요. 네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장 돋보이는 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뭐랄까요? 성과를 내신 유일한 인사청문위원 주광덕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저도 그렇게 할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 그러다 예.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예, 이제 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가요? 그리고 한 분은 인사청문회에 못 가고 이제 낙마하는 그렇죠.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죠. 예, 법무부 장관 후보 안경환 네, 전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주광덕 의원님의 활약 덕분에 청문회